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제주의 외국인 투자가 급증을 했죠. 그런데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유원지 지구에 조성된 분양형 콘도미니엄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작된 2010년 분양돼 절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사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 부동산 투자 이민은 1,580건에 투자 금액은 1조 900억 원, 90%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대폭 줄어듭니다. 법무부가 손질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이 기존의 유원지, 농어촌 관광단지나 지구단위 사업지역에서 관광단지나 관광지만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개발 승인을 받았거나 내년 말까지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파급 효과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이게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해 행정 절차가 지연된 상황에서 1년 안에 개발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환경평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관심의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심의들을 16년도 12월 31일까지 다 끝내라는 것은 여러 업체에서도 아마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에 와 있을 겁니다. 2018년 투자 이민제 종료를 앞두고 분양형 콘도 건설이 주춤해지면서 올 들어 제주 지역 부동산 투자 이민은 1년 전보다 80%나 줄었습니다. 일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개발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에 난개발로 인해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도 많이 훼손돼 가고 있는데요. 중국 자본까지 곶자왈을 사들이면서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영어교육도시, 택지개발로 곶자왈 422만여 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개발로 훼손된 곶자왈은 전체 면적의 20%가 넘는 상황. 최근에는 곶자왈 개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골프장 주변 토지를 중국인들이 매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이 돼 있고 이 안에는 리조트텔이 들어가 있고 리조트 골프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규 허가를 다 받는 거하고 신규 허가 받는 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확장하는 개념만 하면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곶자왈에 대한 개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가지에 비해 땅값이 낮고 민원도 적어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행위 제한을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은 등급을 높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중산간 지역에 있던 상당한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보전을 할 수가 있는 개발 방식을 토지 매수에서 장기 임대로 바꾸고 토지 비축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임대 수익 일부로 비축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공유지 중에서도 임대가 불가능한 땅들을 비축 토지로 다시 구입을 한다든가.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자 제주 지하수의 원천인 곶자왈. 난개발을 막고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해안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단독주택 건축을 불허한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윤모 씨가 제주시 우도면의 임야에 단독주택을 짓게 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경관 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돼 1층 주택을 지어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사한 건축 허가 신청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체육특기생 수시 모집에서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교 측이 운동부 학생들의 전공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건데 학교 측은 선수 스카우트 과정의 관행이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 아들을 둔 오은정 씨. 지난 9월 제주국제대 수시모집에서 스포츠 학부를 지원했지만 엉뚱하게도 실용예술학부에 합격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변경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으면은 저 여기 안 와요. 차라리 무태 서울 그 지방대회라도 가서 스포츠 재활학과라도 지원해서 지방대까지 제가 왜 과까지 바뀌어가면서 제가 여기 제주도를 왜 와야 되는데. 이처럼 스포츠 학부에 지원한 38명 가운데 18명은 희망하지 않는 학과에 배정됐습니다. 대학 측이 지원 학과를 연필로 작성하도록 한 뒤 마음대로 학과를 바꿨다는 게 축구부 감독의 주장입니다. 다른 거는 볼펜으로 다 쓰고 스포츠 학부만 연필로 쓰라 그래가지고 부모님 원서 쓰세요 해가지고 난 부모님한테 그랬죠. 하지만 대학 측은 축구부 감독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원서 접수 당시 감독과 통화한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습니다. 한 15명에서 20명은 스포츠 학부를 원하는데 주관자랑 관계없고, 예. 나머지 학과는 다른 과로, 다른 과로 다 정리하면 돼요. 감독들이 선수를 스카우트 해오고 그 선수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과정까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의 의사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부 학생들로 미달 학과를 채우려는 학교 측의 횡포라는 주장과 운동부 감독의 무리한 스카우트였다는 주장이 맞선 가운데 다른 학교로 진학할 기회마저 잃게 된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정훈입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의 네 번째 국제학교 건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미국 사립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를 내년 3월 착공해 2017년 9월에 개교하는 신축공사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JDC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학교 신축 비용 1,200억 원은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방송 환경 안팎의 변화에 따라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방송 해법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봤습니다. 대전 MBC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다루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지역방송. 하지만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역방송의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발생한 경영난이 프로그램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성 구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 세미나에선 지역방송사의 재정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광고 매출 신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본사와 지역사의 합리적인 수익 분배와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과도한 광고 규제 완화와 중간 광고 허용과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 체계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시행된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방통위나 혹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미래부나 혹은 시민단체 같은 그런 조직들이 함께 일종의 상생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지역방송의 발전이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과 연결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만원대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노래산 노지감귤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오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감귤 평균 경락 가격은 10kg에 12,4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3,100원 올랐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8% 높은 것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감귤 품질이 좋고 비상품 유통이 줄면서 가격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귤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서귀포시 신효동 제주감귤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감귤을 재료로 한 식품과 가공 제품들이 전시되고
감귤 산업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운영됩니다. 또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귤 심포지엄과 함께 참가자들을 위한 무료 시식과 감귤 따기 체험도 마련됩니다. 네, 오늘 아침 상쾌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개질이 양호한 가운데 기온도 어제보다 더 올라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밤부터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해안 지역에 40에서 60, 산간에는 최고 100mm가량으로 가을비치고는 제법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외출하실 땐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0도까지 크게 올라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종일 22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면서 포근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고요. 현재 성산과 표선의 기온 16도, 구좌 17도, 낮 기온은 21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섬적 먹구름이 낀 가운데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안개로 인한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외출하실 땐 번거롭더라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가 화재나 자연재해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범죄나 안전사고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자체별 7대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한 결과 화재나 자연재해는 전체 5등급 중 2등급이었고 범죄나 안전사고는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조, 구급 실적 등 불합리한 지표는 개선해 줄 것을 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건설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업체 등 폐기물 관련 업체 57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몰래 매립하거나 야적하는 등 불법 처리한 업소 14곳을 적발해 과태료 2,8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불법 매립 등으로 적발된 업체 6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최근 도내 일부 양식장에서 가축용 항생제를 투약한 사건과 관련해 양식어민들이 깊은 자성과 함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어떤 경우에도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에 의해서만 질병 치료를 하고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수협은 부산과 인천의 활어 도매시장을 방문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설명하고 제주 넙치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에서 제주를 오는 야간 여객선이 모레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시월드 고속페리는 목포에서 새벽 0시 반에 출발해 아침 6시 제주에 도착하는 시스타 크루즈호가 모레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산타루치노호가 운항을 하고 있어 제주와 목포 노선에는 두 척의 여객선이 운항을 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